마음이 보내는 경고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버텨냈는지, 어떤 하루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였든 나쁜 하루였든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다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일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을 잘 챙기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일이 잘못되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어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쓰러져서 몸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습니다. 밖의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운을 탓합니다. 정약용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잃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을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바닥이 되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책을 펼쳐도 한 줄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장을 3번, 4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려 해도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들이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생각들이 서로 부딪혀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참 서글프고 비참하고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마음이 흩어진 상태인 심산이라 불렀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사방으로 흘러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한 곳에 모이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신이 게으르거나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씻는 것도 귀찮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귀찮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마치 다리에 쇠사슬이 매달린 것처럼 한 발을 떼는 것도 무겁습니다. 게으름도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닌 마음의 에너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약용은 마음을 기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기가 돕니다. 마음이 병들면 기가 흩어집니다. 몸의 무기력은 마음의 신호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자기 비난입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느껴집니다. 자신은 실수만 하는 사람, 무능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정약용은 스스로를 꺾는 자는 어떤 일도 세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비난은 마음의 독이 되어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해. 그러다 점점 커집니다. 너는 실패자야. 마지막에는 고함을 칩니다. 너는 가치가 없어. 마음이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기쁜 일에도 기쁘지 않습니다. 슬픈 일에도 슬프지 않고 마음이 둔화되어 버립니다. 그저 무감각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도 나쁜 소식을 들어도 그렇구나 할 뿐입니다. 웃을 일이 있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울 일이 있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세상을 보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멀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차단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 것 같지만 정확히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 모습이 부끄럽다고 느껴지고 이런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외로웠지만 그는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병은 고립에서 깊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회복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잠시 멈춰서 들어보십시오. 정약용은 마음의 병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철학자이기도 했고 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본 마음의 병, 그 뿌리는 바로 허욕이었습니다. 비어있는 욕심, 실체 없는 욕망.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또 다른 욕심이 괴롭게 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정약용의 심경밀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아서 한번 터지면 막을 수 없다. 욕심은 인간의 본성이며 욕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나의 현재를 부정할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지금의 나로는 부족해. 이것으로는 안 돼. 더 가져야 해. 더 이뤄야 해.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욕심, 그것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벼슬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가진 것에 집중했습니다. 각자의 재능은 다르니 서로 견주는 것은 어리석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아름답고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아름답습니다. 소나무가 대나무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견줍니다.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뒤처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고통의 순간이나 눈물 흘린 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교하지 않았고 각자의 길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나의 속도를 잃게 합니다. 나의 길도 잃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혹합니다. 하루 12시간 일해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쓰러질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할 권리, 결정할 자유, 속도를 정할 힘을 말했지만 우리는 그 권리를 빼앗깁니다. 남들의 기준, 사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고 멈추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일을 하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도리어 일을 그르친다고 했습니다. 서둘러서 일을 그르친 적은 없으신가요? 쉼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에 휘둘리고 남과의 비교에 지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다 결국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까요? 정약용은 경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경이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할 일을 정하고 한 가지씩 해나갔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완벽을 비워야 합니다. 완벽은 환상입니다.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실수는 당연한 것입니다. 부족함도 당연한 것입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책을 잘못 베껴서 다시 써야 했습니다. 제자를 가르치다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가족에게 편지를 쓰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감을 추구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면 된다. 그것이 그의 태도였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빠르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도리어 늦어진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속도로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목민심서를 완성하는 데 18년이 걸렸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읽힙니다. 빠르게 쓴 책은 빠르게 잊힙니다. 천천히 쓴 책은 오래 남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남의 인생과 견줄 필요가 없습니다. 꽃은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봄꽃이 여름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정약용 그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가 나왔습니다. 비교를 버리니 시간이 보였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보였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애쓰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바로잡아도 1년이면 365가지를 바로잡는다. 하루에 한 가지면 됩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렇게 쌓아가면 됩니다. 쉼을 비워야 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쉼에 대한 죄책감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쉬는 것은 나약함도 게으름도 아닙니다. 쉼이 없는 삶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일도 관계도 건강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상황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요? 흔들리고 있나요? 무너져 있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렸으니까요. 무너진 것을 인정했으니까요. 알아차림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세우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하루를 충실히 살면 그날은 헛되지 않다.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큰 일이 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의미 없는 하루는 없습니다. 헛된 하루는 없습니다. 당신이 숨 쉬고 있다면, 당신이 여기 있다면 그 하루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당신은 살아낼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면서 그래도 살아냈습니다. 그러니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견디는 법을, 버티는 법을,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 걱정 없습니다. 정약용은 끝까지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75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평생 최선을 다했다. 포기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붑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당신이 해결할 것입니다. 오늘의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고요한 밤 깊은 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채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